금일 이야기할 부분들은 퀀트 프로그램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즉 프로그램에 입력된 부분으로 알고리즘이 작동되어 매매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처음에 퀀트 트레이딩이 나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요즘 퀀트 트레이딩, 즉 이름 있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자금과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파생 시장은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지수 선물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그 외국인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매매이고 옵션 시장의 70% 이상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입니다.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기관 딜러룸들이 해체되고요.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국내 파생 시장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2012년 정도에 빅데이터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요 유튜브에서 클릭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와 연관된 맞춤 종목들이 수십 개가 노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을 격파했습니다. 요즘 파생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과 빅데이터가 결합되어 AI화된 매매 시스템으로 헤지펀드가 누가 더 큰 자금력과 빠른 시스템에 따라 수익의 파이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과 국내 파생 시장이 개인들의 무덤이 된 이유도 바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퀀트 프로그램에 의해 초토화된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옵션에서의 매도를 작년 초반 3월에 막아버렸습니다. 과거 파생상품 합성을 했던 개인 투자자가 외과 매도 옵션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노린 퀀트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수익을 노린 옵션 매도에 대한 단점들을 노린 퀀트 프로그램들이 빠른 시스템에 의해 만기일 이후 결제까지 100배가 넘는 결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해외 옵션에서 슬리피지가 무한대로 진행되면서 결제 불이행이 나타나고 한국투자증권 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이 걸렸고요. 그리고 현재 해외 옵션 매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보다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미래셋 실전 투자대회, 당시에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실전 투자대회 1위를 하던 분이 파생 부분 부동의 1위였어요. 이분은 2위와 격차도 엄청났고 당시에 상당한 금액을 집어넣어서 1,500만 원의 기본 증거금이었는데 이분은 억대의 기본 증거금을 가지고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그거에 100%가 넘는 수익을 당시에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주식 선물 현대 엘리베이터를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개가 넘는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 많게는 903개까지 제가 봤고요. 주식으로 하면 9,000주가 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슬슬 주식 선물 대량 매도 포지션을 취한 특정 개인의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시스템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가 급작스럽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로 올려버리면서 주식 선물 1차 상한가가 10%인데 5배 레버리지를 풀로 쓰신 그분, 실전대회 1위를 하신 분들은 그 풀베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갔죠. 1억을 가지고서 있다. 그 당시에 한 2억 정도인데 한 풀베팅이 들어간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마진콜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셋 실전 투자대회 2018년도 파생 부분에서 1위를 하다가 꼴찌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손실 금액은 파생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다 날라갔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사례로서 작년 롯데케미칼에 투자하신 분들, 외국인이나 기관 공매도에 아마 멘탈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요. 케미칼이 4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작년이 주가는 끝을 모르고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퀀트 프로그램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적으로 손실에 손실, 그러니까 마진콜에 마진콜이 나가게끔 하는 퀀트 프로그램의 문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25만 원까지 추락을 했었고, 실적 바닥이 안 보이면서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25만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4분기 실적을 FN 가이드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1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어닝 쇼크인데 주가는 28만 원에서 갑자기 33만 원까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15%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하나케미칼도 당시를 보면 굉장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4분기 영업이익이 400억, 그러니까 400억대 흑자를 예상했는데 이것도 어닝 쇼크라고 해서 900억대의 영업 손실, 영업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7%가 넘는 상승이 이루어졌죠. 과거대로 예측하고 생각하면 이런 주가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과거 2015년 겨울 크루드 오일이 25달러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40달러대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동아시아, 즉 한국, 중국 등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가 대거 싸다고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퀀트로 무장한 헤지 펀드들은 40달러에서 39달러, 35달러, 32달러, 30달러 월물 최저가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물 인수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방문한 이사, 이분이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플로리다에 도라무통으로 크루드 오일 실물 인수를 받으면서 엄청난 양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펀더멘탈은 30달러, 35달러 엄청나게 싼데 해외 선물은 그대로 계속 폭락을 연출했어요. 바로 여기서 헤지 펀드들은 이기는 승부에 의해 딥 러닝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들이 활용되면서 한국, 중국의 개인 트레이더는 해외 선물이 실물 인수를 받지 못하는 단점을 이용해서 월물 종가 저가를 만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작년 1분기 해외 선물 개인 손실이 1천억이라고 합니다. 2018년 1분기에만 해외 선물 손실이 1천억입니다. 바로 퀀트 프로그램은 해외 선물의 돈을 싹쓸이하고요. 이것은 국내 파생 상품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일반 개인은 수익을 내는 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도 파생에서의 1등 우승 상금을 300만 원뿐이 책정을 안 합니다. 우승을 했어도 단기적으로 승자는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외국인, 기관의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재물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면서 2월 옵션 만기일, 그 당시에 기관이 장중 3천억대를 던졌어요. 거래소에서 3천억대를 던지다가 갑자기 15시 이후에 외국인이 슬슬 받으면서 그때부터 외곽 콜옵션이 무려 100배가 터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전 공시는 처음에 10만 주 정도 매수 우위에서 갑자기 50만 주, 100만 주, 나중에는 400만 주, 500만 주의 매수 우위까지 올라갔어요. 500만 주 매수 우위는 지금까지 가장 큰 매수 우위였습니다. 도이치 사태가 달리 이것이 불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사전 공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제까지 콜옵션이 무려 100배가 터져버립니다. 기관이 동시호가에만 5천억을 매수했어요. 2월 14일 옵션 만기는 역사상 최고의 옵션 만기일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은 5포인트 정도를 동시호가에 빼면서 당시 풋옵션이 250배를 만드는, 그리고 나서 기관 딜링룸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H증권의 딜링룸이 당시에 해체가 되었고요. 2018년 2월 14일 국내 기관은 아마도 3포인트를 올리면서 동시호가에만 30배 콜옵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입니다. 퀀트란 것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고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들도 모두 포함되고 메릴린치로 유명한 초단타 스캘퍼,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됩니다. 요즘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래세 0.3%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0.05%가 줄어들었죠.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0.3%에서 0.05%의 거래세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퀀트 프로그램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래세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0.05%가 줄어들어서 0.25%의 거래세라고 해도 이 부분은 높아요. 지금 현재도 높다라고 하는데 0.3%의 거래세는 HFT, 고빈도 매매, 주로 파생 상품에 쓰이는 기법인데 사고 파는 것이 매우 빠르고 호가의 물량을 올려놓는데 이것이 진짜 호가인지 허수 호가인지를 판가름하면서 빅데이터는 바로 분석하고 그것이 일반 개인의 물량이다 라고 판단되면 바로 손실로 처리될 수 있도록 AI가 작동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요즘에 과거의 HFT가 아닌 요 근래의 HFT라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건 매우 엄청나면서도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파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일반 개인들이 돈을 싹쓸이하게 만들지도 하지만 0.3%의 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HFT와 퀀트 프로그램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즉 0.05%의 거래세 하락도 일정 부분 HFT가 조금씩 더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퀀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만약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수익을 매우 짧게 먹습니다 라고. 수익을 매우 짧게 먹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상방이든 간에 수익을 매우 짧게 먹고 다시 포지션을 잡고 치고받고 계속 호가를 넣었다 빼면서 개인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인의 호가 매물이 실제 개인인지 여부를 바로 보면서 매우 짧은 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0.3%의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그러면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 현재는 그래도 주식에서 스윙 1박 2일, 2박 3일 가능했지만 그게 점점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기가 매우 짧아지면서 데이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결국 현재 파생 시스템이 주식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도 주식하는 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퀀트 프로그램의 타겟은 현재 수익나는 주식 트레이더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매일지를 보면 하루에 1,000만 원 수익나는 분들이 몇 분 있죠. 대단한 분들인데 만약 거래세가 없어진다면 이분들이 1차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퀀트 프로그램 시스템이 위험한 이유는 1초에 수십만 번의 매매가 될 만큼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파생에서의 슬리피지란 말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죠. 그 슬리피지 비용이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소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손절이 한 틱, 두 틱 아래에서 끝났다면 만약 거래세가 없다면 밑으로 그냥 확 던져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퀀트 프로그램들이 고수를 박살내게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이게 파생시장에서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을 슬리피지로 큰 손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엄청나게 빠르게 가면서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손절은 50만 원이 나갔다면 앞으로 만약 거래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이 슬리피지라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기관의 딜러룸도 필요가 없어지고요.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들이 워낙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HFT가 굉장히 고빈도 매매가 빨라졌기 때문에 기관들이 파생 딜러룸들이 많이 해체되고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 또한 거래량도 점점 더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승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더 승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주식으로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0.3%의 거래세를 점점 줄여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거래세가 폐지되면 해외 선물, 국내 파생의 시스템, 즉 퀀트 프로그램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타겟은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것은 파생에서 과거 월 2천 이상의 수익을 내던 분들이 퀀트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 수백만 원 수익 내는,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고수들이 그 다음에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퀀트 프로그램들끼리 싸우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퀀트 프로그램들에 의해 서로 간의 컴퓨팅 시스템끼리 싸우는 투자가 앞으로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개인 투자자 감소와 기관과 외국인으로 그것을 흡수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0점 초반에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테마가 살아나고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0.05%가 줄어들면서요. 결국 살아남는 것은 시스템들이고, 일반 개인들은 파생과 마찬가지로 그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니케이 225를 보면 225개의 종목의 평균, 산술 평균으로 지수가 나타납니다. 도요타의 경우는 시총이 매우 높죠. 그래도 한 개의 종목일 뿐이에요. 도요타가 5%가 하락하고 신일본 제철이 5%가 상승하면 이 자체로 보면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보합일 뿐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5%가 하락하면 이날은 죽었다 깨도 상승할 가능성은 없죠. 바로 K200에서 시총 비율에 의해 만들어져서 삼성그룹주가 20%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옵션 만기도 블라인드 10분 일괄 타결 결제 방식의 엉망진창인 시스템이죠. 한국은 모든 도박의 메이저가 유리한 시스템은 다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 증권 시스템을 만든 초창기 인물들, 지금은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엉망진창 시스템을 만든 매국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11년도 리테일 대차풀 공매도 시스템도 엉망진창에 무차익 공매도가 휘잉하고 얼마든지 공매도로 수익 내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스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우스 도박을 차린 증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주 고객은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개인은 하우스에 들렸다가 돈 끌고 가는 일반 고객일 뿐이죠. 모든 시스템은 기관과 외국인,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시스템이 변할 때 그때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시스템이 변할 때가 가장 큰 기회예요. 그러니까 0.05%의 증권 거래세 인하라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일정 부분의 기회다라고 저는 봐요. 왜? 호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든 도박에서는 딱 한 번의 기회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한 고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고 철저하게 퀀트 프로그램에 의해 유린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0.3% 그 전에 한 번에 큰 돈을 벌 기회는 반드시 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암울한 부분이지만 또 그러한 부분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행복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